오늘 북부 여성발전센터 PC 관리와 활용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 아까 소개해 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요, 저는 이름 뒤에 훈장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당, 디지털 서당의 훈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당에서는 하늘천 따지 기초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전문적인 과목도 강의할 수 있지만은 기초적인 걸 좀 설명을 잘해서 기본 베이스를 깔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제 교육의 방침이에요. 왜냐면 기초 과정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피아노 학원을 가고 어딜 가더라도 기초 과정은 그냥 기초 선생님이 가르치더라고요. 전문가가 가르치지 않고.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들 바이올린을 배우던 피아노를 배우던 전문가가 가르쳐야 된대요. 처음에 입문할 때는. 쉽게 말해서 대충대충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고수가 되면, 잘하면 이제 교수님한테 배우잖아요. 교수님한테는 전문가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전문가 30년 했으니까는요, 강의한 지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잘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제가 아까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아까 제 홈페이지 오시면은 저 프로필은 나와 있어요. 줄탁동기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교육의 화두로 삼고 있어요. 불가에 내려오는 말인데,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할 때 혼자 깨쳐나오질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미닭이 입구를 깨줘야 그 병아리가 마저 깨고 세상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성경 말씀에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시는 분이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 될 텐데, 서로 잘 가르쳐야 돼요. 배우는 사람은 열심히 배워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열광을 할 거고, 여러분은 열공을 해야 되고, 그게 제 교육의 화두예요. 예전엔 죽기 살기로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못 따라오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더 잘 가르쳐 드리면 되는데, 그걸 이제 몰랐었던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성철 스님처럼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좋은 말을 하셨는데, 저도 몇 자 적어 봤어요. 이렇게. 요즘은 또 이 갑질에 갑을 이 관계가 어디 있길래 저도 뺏겨 온 겁니다. 갑은 이 갑이 아닌데, 그렇게 해봤어요. 요거는 파워포인트에다 글을 써서, 아래 한글인가 거기다 써가지고 이미지로 저장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미지로. 강의한 지는 이제 30년 차 됐고요. 올해 11월 11일이 만 30년 되는 해예요. 올해가 이제 30년째 강의를 하고, 컴퓨터 강의만 그렇게 됐고요. 컴퓨터 전공한 지는 꽤 오래됐죠. 그 전서부터 했었고, 노래지도 했었고, 성악가가 되려고 음악 공부도 했었고,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전국 콩쿠르에 나가서 대상도 받았고,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저희 선생님이 전자계산학, 컴퓨터라는 거를 전공해보래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했더니, 배워두면 좋아한 마, 원서 써줄 테니까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떠물려서 왔어요. 근데 컴퓨터를 가르친다는데, 태어나서 컴퓨터를 봤어야지. 이때 처음 컴퓨터를 그때 배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는데, 제 직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뭐 교사 자격증 전문가 이런 거 다 하니까 한 50 몇 개가 되네요. 나름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공부방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공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저녁에 가서 이제 동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아마도 4번 자료가 될 것 같아요. 4번. 지금 3번까지 올라왔는데 4번에 이제 자료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본 수업이죠. 본 수업이 제일 중요하고, 놓친 부분이 있으면 복습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
오늘 수업은 우리 집 PC는 안전한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은 CPU가 몇 코어로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좀 설명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조립을 하시거나 구매를 하시려면 어떠한 성능의 컴퓨터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지도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대리점이나 하이마트에 가서 노트북을 구경하시려고 그러면 직원이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겠죠. 신학기가 돼서 노트북 하나 살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또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뭐 저렴한 거, 근데 성능은 좋은 거, 그런 건 지구상에 없습니다. 성능이 좋으면 비싸요. 그렇잖아요. 벤츠 중에서 저렴한 거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런 벤츠는 없어요. 티코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정비 시간에 우리가 좀 세밀한 건 공부하겠지만은 대략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어떤 건지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부터 한번 좀 해볼 겁니다. 여러분 데스크탑, 보통 데스크탑이라고 부르는데 표기할 때는 톱이라고 표기합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서 데스크톱,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이렇게 쓰겠죠. 데스크톱이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랩톱이 뭔지 아세요? 팜톱. 데스크탑은 말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 랩탑은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 팜탑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거.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 데스크탑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그냥 우리 강의실에 있는 것처럼 뭐 바닥에 놔도 되고, 아니면 뭐 서랍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넣어놓기도 하고, 책상에, 저는 제 컴퓨터는 집에 있는 거는 책상에 올려놓고 써요. 막둥이는 이제 바닥에 내려놓고 쓰고, 노트북이야 뭐 무릎에 올려놓고 쓰던 손으로 들고 쓰던 뭐 알아서 하겠죠. 랩탑이라고 불리죠. 랩탑. 무릎에 올려놓고 쓰는 거.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노트북하고 이름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책처럼 펼쳐놓고 본다 이거지. 그래서 랩탑의 대명사가 노트북이 된 거예요. 어느 책에는 랩탑이 따로 있고 노트북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랩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릎에도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런 컴퓨터를 랩탑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어느 회사에서 노트북 하고 나왔어요. 오? 그 말 멋있네? 하고 이젠 다 노트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팜톱은 뭐냐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쓰는 거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핸드폰 같이, 스마트폰처럼. 근데 그 전에 초기에 나왔던 팜탑은 진짜 성능도, 키보드도 쪼밀쪼밀하고 조그맣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큰애 같은 경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있지만, 얘가 고등학교 때 팜탑을 사줬어요. 인터넷도 해야 되고 또 EBS 교육방송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저장해 놓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팜탑을 사줬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EBS 연결해서 보면 되고 태블릿 연결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팜탑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를 팜탑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태블릿도 태블릿형 PC가 있고 노트북도 태블릿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태블릿이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뚜껑이 없는 거. 근데 노트북은 뚜껑을 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뚜껑을 분리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에 본체가 붙어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체처럼 생긴 거는 키보드가 붙어 있는 건데 단순히 키보드로 돼 있는 거. 그런 건 태블릿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360도 회전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그러한 노트북도 있더라고요. 보통 180도 접히는 것도 있는데 펼쳐지는 거, 완전히 노트북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뒤집으면 태블릿처럼 쓸 수 있는 거죠. 터치도 돼야 키보드 그림이 뜨니까 우리 스마트폰처럼 사용도 해야 되고, 별의별 게 많아요. 그렇죠. 실물을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데스크탑은 책상에도 올려놓고 쓰고 휴대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모니터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최상의 성능을 갖고 있겠죠. 고정시켜 놓고 쓰고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강의실의 모니터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이게 LG 제품이라고 써 있는데 상품 이름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4형이네요. 24M47VQ라고 되어 있어요. 24M47VQ 한번 검색해 볼게요. 24M47VQ 이거예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가 이겁니다. 24인치형. 옛날에 이제 24인치라고 했는데 국가 표기법이 미터법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인치라고 표현하면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24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TN이라고 되어 있네요. 패널이 TN 패널이래요. 풀 HD가 되고요. 반응 속도가 2ms래요. LED 방식이고요. HDMI가 지원이 되고 DVI도 되고 D섭도 되고 플리커 프리에 블루라이트 차단에 눈부심 방지에, 와 엄청 좋네요. 근데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알아야 어디 가서 아는 체를 하는 거잖아요. 모르면 아는 체 못하지 않습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니터도 큰 모니터를 가정에서 사용할 거고, 근데 노트북은 모니터 큰 거를 갖고 다니려면 무겁잖아요. 부피도 공간이 차지하니까 작은 걸 많이 쓰죠. 모니터가 크면 어떨까요? 전력도 많이 낭비가 되니까 저전력을 쓰려니까 13.3인치 정도? 작은 거?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요. 15.6인치 같은 거는 좋아요. 근데 배터리가 오래 못 간단 말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노트북을 구매하실 거라면 어떤 용도로 쓰실지, 제가 아는 어느 그래픽 선생님은요 아주 조그만 노트북을 갖고 수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노트북에다가 빔 프로젝터를 연결하면 되니까 큰 화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그만 거 못 들고 다니겠어요. 앙증맞아서. 이왕이면 좀 큰 거, 뭐 17.5인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등짝에다 하나 쥐고 다녀야지 손에 들고 다니긴 버겁죠. 그렇죠. 노트북 중에는요 1kg 미만인, 그래서 그램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LG가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1kg이 안 된다. 그래서 뭐 999g, 그래 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가볍다 이거죠. 근데 어떤 노트북은 8.5kg짜리도 있어요. 그 등에다 치면 그때부터 노동입니다. 노트북의 키보드가요 이만한 키보드가 들어있어요. 우리 일반 키보드가 노트북에 붙어 있더라고. 그런 노트북도 있어요. 예전에 사용해 봤는데 들고 다니기는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노트북을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문자 많이 보내실잖아요. 어떻게 보냅니까? 스마트폰에 보면 천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키보드 그림이 뜨잖아요. 그거로 막 문자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문자를 많이 보내야 될 때는요
일반 키보드를 연결해요. 스마트폰에다. USB 키보드 있잖아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이 키보드. 얘를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따라락 입력해요. 훨씬 편하죠. 그래야 편하지. 안 그래도 손가락도 두꺼운데 막 급히 누르다 보면 두 개씩 막 눌리고 엉뚱한 거 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스마트폰에다가 일반 키보드가 연결이 될까? 블루투스 키보드도 있고요. 유선 키보드도 있어요. 유선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 OTG라 그러죠. OTG 잭을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데스크탑이 뭐고 노트북이 뭐고 뭐 스마트폰이 뭐고 태블릿이 뭐고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요 사항이 있어요. 여기선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성을 봐야 돼. 구성. 이제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주변 기기가 있고 이렇죠. 근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태블릿들은 어때요? 본체, 모니터, 주변 기기, 즉 키보드 이런 거, 마우스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일체형이고요. 데스크탑만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 주변 기기 따로 해서 연결을 하잖아요. 일체형일 수도 있고 분리형일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본체라는 게 본체라고 말하는 거는 메인보드, 다른 말로는 마더보드라고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CPU,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죠. 제가 메모하는 거는요 그대로 오늘 공부방에도 올라가요. 굳이 막 메모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메모 막 하시다가 설명 놓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대로 공부방에 올라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기억장치가 필요하죠. 근데 주기억장치가 필요하고 보조기억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요. 주기억장치는 전원을 끄면 내용이 지워져요. 근데 보조기억장치는 어떻다? 전원을 꺼도 내용이 살아있어요. 책자 같은 거, 인쇄물 같은 거, 이건 보조기억장치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인쇄가 되면 책자로 판매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기억장치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망하면 그 주기억장치 뇌에 있는 내용을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 열어봐요. 그리고 또 주기억장치는 비싸요. 주기억장치 비싸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높이려니까 어려워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보조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좀 느리지만 용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저렴하고 그런 이제 장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다 계속 기억을 시키면 좋은데 사람의 머리는 무한정이라며요. 근데 이제 저장을 잘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 입학 시험 보려고. 한번 착 읽으면 머릿속에 평생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책 사야죠. 참고서 사야죠. 문제집 풀어봐야죠. 왜?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내용들을 주기억장치로 넣어와야 되거든. 가져와야 되거든. 주기억장치로 가져오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시험장에 책 싸들고 가서 꺼내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만 봐야 되잖아.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억장치에서 모든 게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이거는 있고, 이제 주기억장치를 잠깐 좀 볼게요. 주기억장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기억장치라고 말하는 거는 전원이 오프가 되면 내용이 소실된다. 빠르다, 비싸다, 용량이 작다, 이건 나중 문제고, 그리고 작업 중인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기억이 된다. 기억된다. 제가 지금 우리 윈도우 실행했죠? 윈도우.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인터넷 실행했잖아요. 제가 메모장 실행해가지고 메모장에다 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윈도우는 어디에 있어요? 볼래? 여기 있어요. 여기. C 드라이브 보조기억 장치에 있어요. 이 안에 윈도우가 떡하니 여기 들어있어요. 그 전원을 딱 켜면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윈도우가 주기억 장치로 쫙 와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실행하면 크롬 브라우저가 보조기억 장치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얘를 실행하면 주기억 장치로 쫙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은 실제로 인터넷 실행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뭐다? 이게 주기억 장치로 왔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장을 실행해서 메모장은 어디 있었어요?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어요. 윈도우가 설치된 영역에. 근데 제가 보조기억 장치에서 메모장을 실행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주기억 장치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글을 썼지 않습니까? 이 글도 어디에 들어와 있다? 지금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원이 퍽 꺼졌어요. 그러면 윈도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조기억 장치 있었으니까 다시 실행하면 열리겠죠. 인터넷도 다시 실행하면 열리겠죠. 그런데 이 쓴 글은 어디 있어요? 아직 저장을 못 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꺼낼 수가 있다? 못 꺼내는 거예요. 못 꺼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원이 꺼지기 전에 제가 저장을 먼저 해야죠. 저장을 안 하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네. 잠깐만요. 제 USB 메모리 안에 이거를 조금 바꿀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이걸 딱 클릭하면 이제 일로 오는데 여기에 우리 공부할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4510 공부할 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어떻다? 여기 이제 컴퓨터에 저장이 됐으니까 어디 갔어? 여기 저장이 됐잖아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이거를 퍽 꺼졌어. 그럼 저장된 게 있으니까 다시 따단 하면 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메모장은 내가 저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저장이 돼 있잖아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치매. 주기억 장치 고장이 났잖아. 그러니까는 밥을 그렇게 갖다 드려도 배고프다고 막 냉장고 열어갖고 막 드시잖아. 엉뚱한 짓 하고 그러시잖아. 그게 주기억 장치 고장이 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죽기 전에는 주기억 장치 고장이 안 나는데 잘못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그 주기억 장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도 주기억 장치가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에도 주기억 장치가 있겠죠.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스마트폰은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가 사실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관리 못하면 스마트폰 엉망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사진이 몇 장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꽉 차버리면 이제 어디 가서 여행 가서 찍으려고 봤더니 공간이 없다고 나오고, 어떤 앱을 하나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저장 공간이 없다 그러고. 그럼 방법이 뭐예요? 내가 찍은 사진을 삭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간을 확보하려면. 그럼 추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장을 해놔야 돼.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걱정인 게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랑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스마트폰도 점검해 봐야 돼. 내 스마트폰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우리 제 홈페이지 가시면 PC 정비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PC 정비 자료실 한번 가보세요. 오셨습니까? 초기 화면에 저 꼭대기에 보면 PC 정비 자료실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럼 클릭하시면 제일 꼭대기에 CPU G 시스템 사양 확인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못 찾으시거나 힘드시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도와드리니까. 예. 자, 여기 CPU G X32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는 거죠. 그럼 화면 밑에 CPU G X32라는 게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된 게 보이고요. 클릭하시면 작동이 돼요. 자, 여기다 잠깐 제가 적어 드릴게요. 훈장 홈페이지에 PC 정비 자료실에 와서 맨 위에 있는 시스템 점검하는 항목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면 이제 CPU-G X32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CPU-G X32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CPU-G X32가 64도 있던데 요거는 32비트 윈도우용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X64는 64비트 윈도우용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윈도우 7, 우리 윈도우 7 쓰고 있잖아요. 이 윈도우 7이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 컴퓨터가 32비트 윈도우인데 64비트 윈도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작동이 안 돼요. 64비트 컴퓨터에서는 32비트도 작동이 되고 64비트도 작동이 돼요. 그러면 32비트가 좋으냐 64비트가 좋으냐? 당연히 64비트가 좋은 거죠. 자, 얘를 실행했더니 이런 창이 떴어요. 이런 창. 그냥 OK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뜰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네. 여기 CPU, 캐시, 메인보드, 메모리, SPD 이런 것들이 쭉 보이는데 처음에 CPU 항목을 먼저 보시는 거죠. 그렇죠? CPU 항목. 그러니까 CPU 항목 중에 첫 번째가 이제 CPU 프로세스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인텔에서 만든 인텔 코어 i3 4160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i3이 있고요. 뒤에 416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i3, i5, i7, 357이 있어요. 최근에 i9가 나온대요. 9이. 이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3, 5, 7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왔어요. 3이 레벨이 낮은 거고 5는 중간이고 7은 고급이죠. 그렇죠. 제가 집에서 쓰는 제 컴퓨터는 얘보다 한참 하위 수준 CPU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제가 쓰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좀 좋은 거를 해준 거고 저는 좀 떨어지는 성능 써도 알아서 쓸 테니까. 그렇다고 3이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소나타급 이상은 된다는 거죠. 차로 말하면 소나타급 이상. i5는 그랜저급, i7은 뭐 저 리무진으로 이제 올라가는 큰 뭐 이런 수입 차량들 비싼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4160은 뭐냐면은요 4세대 5 뭐뭐 나가면 5세대 6 뭐뭐 나가면 6세대 7 뭐뭐 나가면 7세대 현재는 8하고 나가 있어요. 8세대. 근데 4세대 이름이 하스웰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스웰, 샌드브릿지, 아이비 브릿지 이렇게 명칭을 쓰지 4세대, 3세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지들끼리 아는 척 하려고 하는 소리야. 근데 일반적인 광고지에는 8세대 CPU, 7세대 CPU, 6세대 CPU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좋을까요? 최신 게 좋아요. 8세대가 좋아요. 전기도 덜 먹고 성능도 좋고, 단지 비싸서 그렇지. 그럴 거 아닙니까? 최신 게 비싸지 당연히.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캐시 내려가도 되고 옆에 있는 캐시도 캐시. 캐시의 숫자가 제일 밑에 보면 3MB라고 써 있어요. 3MB. 요즘 나오는 거는 또 캐시가 비싼 것도 있고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메인보드는 2014년도 제품이라고 돼 있네요. 2014년도 7월 달에 생산한 메인보드예요. 제가 사용하는 저희 집 컴퓨터는 10년 전 거예요. 10년 전 거. 2008년도. 10년 됐어요. 여러분 댁에 가서 이거 꼭 실행해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CPU는 뭐라고 나오는지 요거를 적어서 가져오시기 힘드시면 착각 찍으세요. 화면을 찍으세요. 요거 화면이 딱 나오게끔 찍고, 그 다음에 캐시는 여기 써 있거든요. 밑에 굳이 캐시 옆에 화면 안 가도 캐시는 밑에 여기 오른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인보드 착각 찍고요. 메모리도 보셔야 돼요. 메모리가 여기 총 어떻게 돼 있어요? 4GB라고 돼 있어요. 4GB. 근데 싱글이라고 돼 있네요. 싱글. 여러분 댁에는 얘가 싱글로 돼 있는지 듀얼로 돼 있는지. 트리플도 있을 수 있어요. 트리플. 아마 트리플을 쓰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비싼 컴퓨터를 쓰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듀얼, 싱글. 그 다음에 SPD 가보세요. SPD 가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슬롯 1번, 슬롯 2번. 슬롯 2번은 비어있네. 슬롯 1번에는 4GB라고 써있고 4096. 아까 분명히 메모리가 4GB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컴퓨터 안에는요, 주기억 장치,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2개를 꽂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번호가 2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1, 2, 3, 4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럼 4개를 꽂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게 1, 2, 3, 4, 5, 6, 7, 8도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8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 집 컴퓨터는 한 500만원, 600만원 주고 산 걸 거야.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가 아니라 제트기를 타고 다니시는 느낌일 거야. 단언컨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몰라, 자녀분 중에는 컴퓨터 잘하시는 매니아라든지 게임 매니아들은 그런 걸 쓰실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 강의실은 꽂을 수 있는 데가 2개인데 두 번째는 안 꽂혀 있고 첫 번째에만 꽂혀 있나 봐요. 그럼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똑같은 거 사서 꽂으면 돼요. 그럼 늘어나지. 그렇잖아. 꽂을 데가 있어야 꽂지. 그래픽도 보세요. 그래픽 뭐라고 돼 있는지. HD 그래픽스 4400이라고 써 있어요. 자, CPU, 메인보드, 메모리, SPD, 그래픽. 요거를 여러분이 차각차각 찍어서 다음 시간에 좀 보여주세요. 본래는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귀찮으니까 차각차각 찍어서 보여주시면 그래야 제가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가 최신형이네요. 이거는 제 거보다 더 오래됐네요. 뭐 이 판단이 나을 거야. 닫을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아까 뭐를 검사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아까 그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메인보드, 그 다음에 아까 SPD, 그 다음에 그래픽,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거죠. 이어서 좀 볼게요. 아까 우리 그 정비자료실에 가서 그 CPUG X32를 실행했지 않습니까? 제가 32비트용 프로그램이에요 라고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집 PC의 윈도우는 과연 몇 비트일까요? 이거 중요한 거죠. 이걸 알아야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찾는 방법은 쉬워요. 자, 여러분들 그 시작 버튼을 누르면 거기 아이콘 중에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죠? 시작 누르시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렇죠? 예. 클릭하지 마시고요. 또는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라고 있잖아요. 여기 바탕화면에 가보시면은 내 컴퓨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컴퓨터 있잖아요.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는 것은 사실 바로 가기 메뉴를 부른다 라고 하는데, 현장 용어로는 그냥 우클릭하세요,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바로가기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 내 컴퓨터에 가서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 예. 한번 눌러보세요. 속성 눌러보셨어요? 오른쪽 누르셔서 속성 가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럼 이게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라는 창이 뜰 거예요. 예. 컴퓨터의 기본 정보 보기라는 창이 열린다 이거죠. 여기서 한번 보시면 돼요. 어디나 보세요. 내가 사용하는 윈도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어디나 보세요. 확인하셨죠? 우리 거는 32비트예요. 64비트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럼 64비트를 어떻게 설치해요? 32비트 지우고 64비트 다시 깔아야 돼요. 윈도우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 설치하셔야 돼요.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면 프로그램도 다 다시 설치해야 되고요. 아마 못 살 겁니다. 힘들어서. 근데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그냥 요즘 PC들은 대부분 윈도우 10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4비트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즘 PC들은 대부분 윈도우 10으로 되어 있고, 윈도우 10은 대부분이 64비트로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윈도우 10인데 64비트가 아니라 32비트다 그러면 컴퓨터가 진짜 엉성한 거예요. 차로 말하면 T코야, T코. 그런 건 안 팔 거야, 아마도. 그러니까는 요즘 삼성이니 LG니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한 3-40만 원 이상 가더라고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한 30만 원짜리 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용산에 가시면 30만 원짜리 좋은 거 사요, 중고. 누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못 사는 거지, 불안해서. 바가지 씌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는 몰라도 우리 식구 중에는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확인이 되면 알잖아. 바가지 안 씌워요. 옛날에는 그냥
어리숙하면 뭐 막 바가지 씌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떤 걸 구입해야 될지 궁금하시면은요, 매장에 가셔서 카탈로그를 가져오세요. 카탈로그를 가져오시면 제가 카탈로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 사세요 그러면 그런 거 못 맞출 거거든. 그렇죠? 예. 뭐 자동차 엔진은 어떤 거를 써야 되고 몇 마력 나오는 걸 써야 되고 뭐 배기량은 어떤 걸 써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랜저 사세요. 이게 편하잖아. 말 편하잖아. 비싸? 그럼 소나타 사고 이런 거잖아. 그렇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댁에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 10인지 윈도우 64비트인지 이건 어떻게 확인한다? 아까 내 컴퓨터에 가면 오른쪽 눌러서 속성, 그 윈도우 여기 7이라고 돼 있죠? 윈도우 7이라고 돼 있고 뭐 요즘 나오는 거 윈도우 10이라고 나올 테고, 그렇죠?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 전원을 켜면 어떻게 윈도우가 작동될까요? 이 순서 궁금한지 않으세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거의 잘 길러가지고 엄마 뱃속 밖으로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이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성장하고 학습을 통해서 성인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는 처음부터 탁 하면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가지고 더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사용할 때마다 컴퓨터가 느려져요. 컴퓨터는 처음에 조립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윈도우만 돼 있으면 제일 빨라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엑셀도 설치하고 포토샵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컴퓨터가 이제 느려지고, 특히 인터넷 하다 보면 더 느려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는. 관리를 잘하면 계속 빨라지는데 관리를 못하면 엉망이 되는 거죠. 요건 하나 제가 메모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전원을 ON 하잖아요. 그러면 PC 내부에서 점검을 해요. 전원을 켜면 짠짜라잔 하고 켜지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점검을 해요. 기계적인 내용. 어떤 기계가 들어있는지, 키보드는 꽂혀있는지, 모니터는 2개가 꽂혀있는지 하나가 꽂혀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라 그래.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이 켜지면 스스로 검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포스트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멈춰요. 이상이 없으면 윈도우를 불러내는 거죠. 점검을 빨리 하면 좋겠죠? 점검하는데 10분씩 걸리면 안 되잖아. 전원을 켰는데 한참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짠짜라짠 켜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전에 점검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 성능이 안 좋아서. 근데 요즘 거는 점검했나? 휙 지나가. 빨리 점검해. 윈도우가 이제 쫙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팅한다 그러죠. 이걸 부팅한다 그래. 부팅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 바탕화면이 안 열렸다는 뜻이에요. 전원을 켰는데 화면에 반응이 없어. 그럼 부팅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본래 부팅은 부트 스트래핑 한다라는 뜻의 줄임말이래요. 부트 스트래핑. 그럼 부트 스트랩, 이 부트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목동들, 서부시대 목동들은 장화를 신잖아요. 부츠.
근데 부츠 옆이나 뒤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 끼는 거 있죠. 요즘 운동화에도 보면 이렇게 손가락 껴가지고 잡는 거 있잖아. 걔를 딱 잡고 발을 집으면 쑥 들어가죠. 그걸 부트 스트랩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가 작동을 하려니까 신발에 발이 쑥 들어가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걸 부팅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왜 그런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 용어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부팅이 되고 나면 보시다시피 이제 윈도우도 딱 열렸고 바탕화면도 보고 여기서 인터넷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지지고 볶고. 이 말은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내부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수작업으로 안에 어떤 기계가 회로가 들어있는지를 보는 기능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거고요. 예.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PC나 노트북을 구매를 하실 때 중점 사항이 있겠죠. 어떤 걸 보고 여러분이 구매하십니까? CPU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세대냐 이거지. 몇 세대. 최신은 8세대. 그 다음에 i3, i5, i7. 요즘은 이제 최신에 i9도 나왔어요. i9. i9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CPU 가격만 150만원이야. i3은 한 15만원이면 사요. CPU만. 요건 한 25만원, 요거는 한 35만원. 근데 얘는 150만원, 뭐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캐시 메모리 따져봐야 돼요. 아까 캐시 메모리라는 거 아까 여기 제가 어디가 있느냐, 여기 CPU에 보면 캐시 메모리가 아까 붙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보시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예, 여기 이 안에 캐시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캐시 메모리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 역할은 뭐냐면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위에 관리자가 있고 사장님이 있고 밑에 이제 일반 사원이 있으면 중간에 부장님, 과장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소통이 잘 되거든. 일반 사원이 사장실에 가서 사장님 이거 좀 해주시오. 또 사장이 일반 사원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책임자가 있어야 되거든. 관리자가. 컴퓨터는 모든 걸 CPU가 처리한다 그랬는데 그 처리 명령은 CPU가 명령을 걸면 메모리가 일을 하거든요. CPU가 지시하면 메모리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볶음밥을 하겠다 그러면 볶음밥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고 볶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메모리예요. 그럼 셰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셰프가 CPU죠. 그러니까는 CPU가 어떤 걸 막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서 메모리한테 야 이렇게 했어 기억해둬. 그리고 막 작업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되고 양념을 넣고 막 볶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프라이팬이 있어야 볶을 거 아닙니까? 프라이팬이 메모리가 되는 거고 이때 셰프가 막 비비고 볶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프라이팬이 조금해. 50인분 밥을 해야 되는데 프라이팬이 손바닥만 해. 그럼 못하죠. 하루 종일 걸리겠지. 근데 중국집에 가면 큰 웍이 있잖아요. 큰 거. 프라이팬 큰 거 있잖아요. 그거로 볶음밥은 어떨까요? 쉽게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메모리도 커야 돼. 용량도 커야 되고 빨라야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캐시 메모리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캐시 메모리를 별도로 구매할 수는 없고요. CPU가 좋은 거는 캐시 메모리가 좋아요. 캐시 메모리가 용량이 많은 거는 CPU도 비싸요. 여러분들 보시면 수입 차량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아우디, 벤츠 이런 고급 차량들은 에어백이 어떨까요? 잘 돼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보급형 차량들은 에어백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죠. 운전석, 조수석에는 에어백이 있죠. 제가 어떤 분은 벤츠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앞에서 옆에서 에어백이 빵빵빵 나오더래요. 그 에어백에 눌려가지고 놀랬대요. 손끝 하나 안 다쳤대요. 제가 그랬어요. 비싸니까 그렇죠. 그랬지. 저렴한 차라면 그러지 않았겠지.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역시 성능이 좋은 차량이 비싸긴 비싸지만 이럴 때 내가 목숨을 구했다 않느냐 이거지. 큰 사고가 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뭐 비교하기가 어렵겠지만은 CPU가 성능이 좋고 고가인 것들은 그 캐시 메모리 용량도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몸통은 벤츠인데 타이어가 티코면 어떨까? 그렇잖아요. 요즘은 타이어도 그 광폭 타이어라고 해서 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지면에 턱 달라붙어 가지고 그런 것처럼 다 뭐가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봐야 돼요? 메모리도 봐야죠. 메모리를 우린 주기억 장치라 그래요. 주기억 장치. 근데 이 메모리는 요즘 8GB 이상 윈도우가 작업할 때 최소 6기가 이상이 돼야 잘 작업이 돼요. 6기가는 판매를 안 하거든. 4기가 2개를 꽂으면 8기가, 8기가 하나를 꽂으면 8기가. 6기가는 메모리가 없어요. 4기가 2기가를 꽂아야 되는데 그렇게 꽂으면 흉하잖아요. 그래서 4기가짜리 2개를 꽂거나 8기가짜리 하나를 꽂거나. 여기에는 이제 8기가 하나를 꽂을 수도 있고 4기가 2개를 꽂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화면 장치가 있어야 되죠. 화면, 모니터가 있어야죠. 모니터. 근데 모니터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뭐 40인치 모니터도 있고 60인치 모니터도 있고 어떤 건 40인치인데 2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24인치인데 500만원짜리도 있고 구별하기 너무 어려워요. 선택하기가. 우리 강의실이 24인치예요. 24인치형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노트북에서는 어떨까? 노트북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3.3인치 15.6인치 정도. 뭐 12인치도 있어요. 12인치 10인치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작으면 그렇고 13.3인치는 아무래도 화면이 작으니까는 더 가볍겠고 15.6인치는 화면이 큰 걸 봐서는 주로 게임들 그래픽 작업 이런 용도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데스크탑용에서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뭐 저는 현재 제가 쓰는 건 19인치짜리를 2개, 3개를 써요. 옛날 모니터 있죠. 옛날 모니터. 제가 모니터 산 지가 한 15년 됐는데 그 모니터를 계속 쓰고 있어요. 고장이 안 나고. 그걸 3개를 연결해서 다중으로 작업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15인치, 19인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20인치, 24인치, 27인치, 28인치, 뭐 20인치, 24인치, 27인치, 28인치, 29인치, 뭐 30인치 이상. 이게 많아요. 이런 거는 너무 많아서 고르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써야 돼.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냐
또는 SSD냐 이런 거를. 용량은 240GB 이상.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예. 어렵죠. 예. 우리 강의실은요 SSD라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자, 숙제. 하드디스크라고 불려요. 하드디스크.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요. 하드디스크하고 SSD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숙제. 과제 내드릴게요. 과제 여기 또 있어. 과제 할 거 많아. 과제. 아까 CPU-G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CPU-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 집 PC 점검하기. 이게 하나의 숙제고. 잠깐만. 또 하나. 하드디스크하고 SSD를 공부하기. 요거는 제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고요. 이거는 솔리드 스테이트 왜 스펠이 생각이 안 나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예. 이건 우리말로 써드릴게요. 그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줄여서 하드 디스크라고 하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고, 쟤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예, 각각의 특징이 뭔지 공부만 해보세요. 네이버에다 물어보시고 뭐 물어보시면 공부가 되실 거 아닙니까? 뭔지는 몰라도. 그렇죠. 이따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고, 이거는 공부방에도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이나 내일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밤에 들어오거든요. 강의 마치고. 그럼 한 11시 반쯤에 들어오니까 정리하고 올리면 아마도 내일쯤, 오늘 주무시고 내일 보시면 될 거라. 그럼 다음 주 오시기 전에 생각날 때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지.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은 이 초기 화면 중에 요거는 제가 이만큼 강의했어요 하는 뜻이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우리 북부여성발전소 홈페이지도 있고, 뭐 다 교육기관들, 뭐 꿈날개, 뭐 지식방송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야 되겠다. 옆에 여기 있다. 여기 사이트 모음에 가면 다나와라고 있어요. 다나와. 제가 이건 왜 여기 넣어놨냐, 혈액관리본부는 왜 여기다 링크를 걸었냐, 제가 헌혈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헌혈하시라고 여기다 링크를 걸어놓은 거고 제 위주로 해놓은 거예요. 예, 제 위주. 헌혈 한 150번 했는데, 예, 그 명예전당에도 올라가 있어요. 자, 여기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다나와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여기 중에 컴퓨터, 노트북,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노트북을 보고 싶다 그러면 노트북 여기 있는 거 클릭하시면 돼요. 노트북 클릭하시면 노트북 사이트로 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노트북들이 여기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체 한번 눌러볼까요? 노트북. 그럼 이제 노트북들을 가격 비교를 해놓는 거죠. 얘는 인텔 코어 i7 7세대라고 써있죠. 7세대. 아까 357 중에 7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7세대, 얘는 8세대야. 근데 357 중에 5야. 8세대를
커피레이크라 그래요. 8세대를 커피레이크라고 하고 7세대는 카비레이크라고 불러요. 말이. 아까 4세대는 우리 여기 거 하스웰 이렇게 부르고, i7의 7세대 120 몇만원, 이건 LG 그램이네요. i5 8세대, 이거는 i5 8세대, i5 8세대, i5 8세대. 근데 얘는 싸죠? 얘는 펜티엄. 이거는 i7의 7세대. 노트북도요,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거 보고 나면 마음이 좀 별로 편찮지는 않은데, 높은 가격선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노트북이래. 770만원인데 무게가 5.7kg래. 제가 어떻게 지고 다녀? 18.4인치래 노트북이. 18.4인치래.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건 집에다 놓고 쓰는 거지 뭐 노트북이. 얘는 또 제온 CPU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무게도 크고요. 17.3인치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여기 뭐 제온 CPU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 700만원대 이렇게 나가요. 얘네들은 그 전문적인 그래픽 용도로 만들어진 그런 겁니다. 전문 컴퓨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보지 말고 어떤 걸 봐야 된다? 인기 상품 순으로 한번 봐야지. 인기 상품 순으로. 그러니까 LG, 뭐 삼성, 레노버. 원래 애플은 비싸요. 맥킨토시라고 불리는 애플은 비싸요. 여기는 i7의 7세대, 얘는 i5의 8세대. 근데 가격이 어떤 거는 68만원이고 어떤 거는 50만원이고 그렇잖아요. 50만원. 이거 좋다. 보세요. i5 8세대인데 SSD가 128기가. 근데 128기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240기가 이상은 좀 돼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120기가 갖고는 부족할 수 있어. 여기 조금 부족해. 그래도 쓰기에는 상관없는데 윈도우가 안 깔려 있네. 기계만 사는 거지. 기계만, 공기계만. 그럼 윈도우를 내가 깔아야지. 그 다음에 델 들어보셨잖아요. 델 되게 좋아요. 256기가에 이거는 게임용인 것 같은데. 게임용. 와, 7세대 i7이래. 되게 좋아요. 지문인식 썬더볼트도 되나봐. 썬더볼트가 뭔지도 알아야 또 그렇구나 그러지. 썬더볼트는 번개야. 번개 치는 거. 이 썬더볼트를 연결하면 모니터도 연결하고 뭐 마우스도 연결하고 키보드도 연결하고 외장하드도 연결하고 만능으로 연결하는 게 썬더볼트예요. 그런 것도 있대. 그런데 얼마라고? 와, 싼 거야. 볼까요? 이거는 뭐 게임도 잘 되고 근데 설명이 없네. 그림이 없어. 그런데 윈도우도 안 깔려 있대. 윈도우만 깔면 되는 거고. 메모리가 6메가래. 캐시 메모리가 6메가래. 메모리 16기가. 우와, 이거 하나 사야겠다. 우리 저번에 막내 노트북 하나 사줬는데 가격이 내려갔네. 제가 요거보다 살짝 떨어지는 거, 윈도우 깔려있는 거를 사줬을 때 145만원 줬거든요. 근데 이게 140만원이잖아요. CPU, 그래픽카드가 되게 좋아졌어요. 좋아요. LG전자 울트라 PC. 이거는 되게 싼 거예요. 스택에서 인터넷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진짜 좋아요. 되게 얇아요. 그렇죠?
37만 5천 원. 와, 좋아. 52만 4천 원. 이거 쓰셔도 돼. 컴퓨터를 그냥 나는 컴퓨터 잘 몰라. 그러면 이거 갖고 충분히 다 돼요. 예. 얼마나 예뻐. 오, 얇아요. 그렇죠? 잘 만들었어요. 코드코어 프로세스. 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MSI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노트북 그럼 삼성, LG 그거잖아요. 맥. 아까 델은요 그 인터넷으로만 판매합니다. 매장이 없어요. 그래서 싸요. 아까 싼 게 14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그게 이게 삼성 거 같으면 한 180만 원 갈 거야. 아까 델 제품 아까 139만 얼마짜리 있었잖아요. 이걸 삼성이나 LG에서 팔면은 한 200만 원가량 갈 수 있어요. 델은 광고도 안 해요. 알고 쓰는 겁니다. 알고. 그래서 우리 미국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미드 이런 거 보면 경찰서 뭐 그 다음에 뭐 은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 노트북이 다 모니터가 다 델이에요. 우리나라도 델 많이 씁니다. 왜? 제일 싸거든. 성능 좋고 싸거든. 뭐하러 비싼 거 사요? 그렇잖아. 예쁜 거? 아, 직장에서 예쁜 게 뭔 상관이 있냐고. 성능 좋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걸 써야지. 아, 그렇다고 거기 가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찔리진 않잖아요. 될 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MSI다, 아까 한성이다 이런 브랜드들은 에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요. 대만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주연테크 중소기업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그 아까 MSI니 이런 것들은 에이수스 이런 거는 아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MSI. 근데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한테 제가 이걸 권해드리면 버거워하세요. 얄쌍하지가 않아. 무거워. 주로 얘는 게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하기 위해서 성능이 좋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겁지. 아무래도 좀 또 뭐 얼룩덜룩 뻘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 컴퓨터 켰는데 막 빨간 불 나와 있지 이렇게. 근데 이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울긋불긋 나오면 더 좋아하거든.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무게는 2.2kg라는 말은 알겠는데 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요. 그런 말이 어렵지.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LG니 삼성이니 주연테크니 한성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델 그런 거예요. 한국판 델. 그게 한성입니다. 한성. 굉장히 성능이 좋게 잘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 비싸.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다나와에 가서 컴퓨터 노트북이라는 거에 가면 완제품 말고 주요 부품이 있거든요. 주요 부품. 그럼 아까 CPU, 메모리, 아까 SSD, HDD 이거 제가 공부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SSD는 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냥 여기다가 인터넷상에다가 SSD라고 치면 SSD가 뭐예요? 하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Solid State Drive라고 설명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다가 HDD라고 쓰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 크롬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구글이 작동되거든요. 그럼 여기 설명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것도 이제 클릭하시면 HDD가 뭐다 하고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래도 읽어본 거하고 안 읽어본 거하고 차이가 나고 이런 사진이나 그림들을 보신 거하고 안 보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걸 좀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SD는 이렇게 생겼대. SSD는 이렇게 생겼대. 뭐 플래시 기반 SSD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것도 좀 공부하십사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모니터를 구매하신다 그러면 모니터, 아까 모니터는 크기가 몇 인치예요 이런 걸 표현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니터에는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 예를 들어서 광시야각 크기, 아까 몇 인치 크기가 있었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는 광시야각이 아니라 일반 시야각이래. 시야각. 그 다음에 패널, 그 다음에 해상도, 그 다음에 밝기, 그 다음에 아까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 플리커 이런 것들, 틸트, 피봇, 스위블, 엘리베이션, 이렇게 쓰나? 엘리베이션? 엘리가 이렇게 쓰나? 엘리베이션? 이렇게 쓰나?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소비전력, 대기전력, 스피커, 입력단자, 이런 거 다 알아야 여러분 모니터 구매하실 수 있어요. 복잡해. 계속 공부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알려드릴게요. 틸트는 뭐냐면 앞뒤로 꺾이느냐 이거 띡. 뒤로 꺾인다. 모니터 밑에 받침을 놓고 앞으로 당겨보고 뒤로 밀어보시면 모니터가 이렇게 모가지가 꺾이죠? 우두둑 소리 나면 부서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가만히 두시면 모른 척 하시면 상관없어요. 우두둑 했더니 더 한번 힘을 주면 와가작. 그럼 이제 변상하셔야 되고. 피벗은 뭐냐면, 피벗은 모니터가 가로로 세로로 돌아가는 걸 피벗이라 그래요. 우리 건 안 돌아가요. 모가지만 깎이지 틸트만 되지 좌우로 이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스위블은 몸통이 좌우로 돌아가는 거. 우린 돌리면 받침대가 돌아가죠? 받침대까지 돌아가잖아. 근데 우리 댁에 있는 텔레비전들 무겁잖아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모가지가 돌아가죠? 좌우로. 앞뒤로 꺾이는 건 틸트라 그랬고 좌우로 이렇게 몸이 돌아가거든. 받침대는 가만히 있는데 이거를 스위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벼운 모니터들은 스위블 기능이 없어요. 몸통이 통째로 돌아가면 되지 뭐. 엘리베이션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얘는 몸통이 붙어 있어서 받침대랑 오르락 내리락은 안 하더라고요. 엘리베이션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모니터를 이렇게 올리면 씩 올라가요. 올려야 목을 돌리거든. 가로 세로로. 그래서 피봇되는 기능들은 엘리베이션 기능이 돼요. 그럼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어떻게 피벗을 할까요? 그냥 모니터를 들어가고 돌리면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세로가 되죠? 근데 문제는 글자가 돌아가야지 화면만 돌아가면 내 목도 돌아가야 되잖아. 이렇게 되나? 짠짜라자. 돌아갔다. 돌아갔죠? 돌아갔잖아. 정신이 한 개도 없네. 자, 키보드 왼쪽 밑에 보시면 컨트롤 키, 알트 키 있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아래쪽, 위쪽 화살표 있죠? 눌러보세요. 자, 이런 기능들, 소비 전력도 여러분들
소비 전력이 낮아야 좋아요. 아까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 강의실 여기 이제 다나와에 가서 모니터를 가보면 모니터가 어디 있느냐. 모니터 여기 있다. 얘는 18.74W, 얘는 25W, 얘는 95W. 95W래. 95W. 전기요금 많이 나는 거죠. 아까 우리 강의실 거는 28W, 요거는 95W. 근데 얘는 4K인데요 4K UHD TV 모니터라고. UHD니까 소비 전력이 높죠. 얘는 풀 HD인데 25W, 얘는 어떻게 된다? 48W. 틸트는 된대요. 모가지가 앞뒤로 꺾이는 건 된다고. 틸트. 플리커프리 틸트는 대부분 됩니다. 틸트가 안 되면 모니터를 이렇게 뒤로 제껴놔야지. 불편하니까 되죠. 저희 집 텔레비전도 틸트는 돼요. 엘리베이션이 안 되지, 텔레비전이. 무거우니까. 근데 보세요. 얘는 24인치인데 115,000원이죠? JC연. 25W. 헤드폰을 꽂을 수가 있대. 스피커도 붙어 있고. 얘는 32인치. 크네요. 그렇죠? 얘는 24인치. 23.8인치. 32인치. 24형, 27형, 경성 32형.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스피커가 붙어있는 모델을 살 거냐, 스피커가 없는 모델을 살 거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스피커가 저는 스피커를 별도로 써요. 제가 쓰는 스피커가 있어요. 우퍼 스피커. 그래서 모니터를 굳이 살 때 스피커 있는 거를 굳이 안 사도 돼요. 스피커가 더 좋으니까. 제가 쓰는 스피커가. 그 다음에 입력단자라는 말이 있어요. 입력단자. 여러분들 지금 뒤편의 모니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사람 거 말고 뒷사람 모니터 뒷면을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에 파란 단자 꽂혀 있나요? 하얀색 뭐 뭉치가 있나요? 그 하얀색 뭉치 위에 가운데 하얀색 뭉치가 있는데 그 위에 얄쌍하게 이렇게 HDMI라고 있나요? 그 HDMI 오른쪽 파란색 뭉치 위에 하늘색, 파란색 뭐 잭이 있나요? 구멍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검은 거는 파워구. 그럼 어떻게 해서 소리가 들어가요? 글로? 헤드폰 단자가 있다는 거는 소리가 나는 나니까는 난다는 거잖아요.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여기 스피커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래서 스피커도 나지도 않는데 거기다 헤드폰을 꽂으면, 이어폰을 꽂으면 소리는 들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컴퓨터에서 소리가 들어왔으니까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소리가 들어와? 소리 꽂는 자리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중간에 보면은 HDMI라고 있죠. HDMI. 그 하얀색 뭉치 위에 아주 자그마한 크기로 HDMI라고 있어요. 그 HDMI가 우리 여러분 가정에 케이블 TV나 또는 IPTV 시청하시는 댁들이 있을 거예요. 그 HDMI 단자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셋톱박스가. 근데 이 셋톱박스는 그 HDMI는 비디오, 오디오가 같이 움직여요. 지금은 파란색 뭉치가 꽂혀 있는 거는 영상만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서 본체에서 HDMI로 모니터로 송출을 하면 영상만 가는 게 아니라 소리도 가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스피커가 없어서. 그런데 이어폰 잭, 뒤에다 이어폰 잭을 꽂으면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이제 뭘 알면 우리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플리커 프리
뭐 블루라이트 차단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도 어려웠단 말이야. 블루라이트는 뭐냐면 우리 모니터가 청색 빛을 발생을 해요. 햇빛이나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에서 이 파란색 파장의 빛이 나오거든요. 이게 눈에 안 좋아요. 특히 노트북이나 또 특히 핸드폰은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 파장의 그 빛이 내 눈에 닿으면 내 눈이 많이 피로하거든요. 제가 쓰는 안경에도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을 넣었어요. 만약 이런 안경이 아니라 일반 안경을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 눈이 많이 피로하죠. 안 그래도 피로한데. 그러니까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을 추가하시면 돼요. 안경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자녀들을 안경을 이제 바꿔주실 때가 되면은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 꼭 넣어주시고요. 자외선 차단되는 것도 당연히 넣어주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은 선글라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 안경에도 들어가요. UV 차단.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야외 활동하다 보면 안경을 쓰게 되는데 이때 자외선이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는.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그 플리커 풀이라는 말이 나왔죠. 플리커 풀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모니터가요 계속 켜 있는 게 아니에요.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켰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못 느끼죠. 사람 눈이 감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붓을 계속 켜 있으면 얼마나 전기요금이 많이 나갈까요? 그러니까는 뒤에 조그만 전구가 들어있는데, LED는 전구가 들어있는 거, LCD는 빛을 보여주는 건데 얘가 펑 하고 빛을 보여요. 그리고 사그러들어. 완전히 사그러들기 전에 다시 펑 하고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이 미세하게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켜있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 만들면 모니터 화면이 깜빡깜빡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눈이 어떨까요? 진짜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차단시켜주는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 플리커 프리, 블루라이트 차단, 뭐 눈부심 방지 이런 것들. 특히 모니터가 빛을 반사시켜 주잖아요. 앞에 유리 때문에. 그럼 눈이 많이 피로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해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시면 앞에 액정 뭐 그 보호 필름 같은 거 끼잖아요. 그때 눈부심 방지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스마트폰도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 고급 모델들은 스마트폰 안에서 블루라이트 차단하고 명령을 걸면 빛이 파란색 차단 빛이 파장이 빠져요. 그 화면이 조금 어색한 건 있는데 자주 보실 거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 모니터보다는 스마트폰 화면이 엄청 고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체 성능이 좋아서. 또 하나. 색약 지원은 뭐예요? 어떤 거요? 색약 지원. 색약? 네. 색맥 말고 색약이라고 있죠? 네. 색을 잘 구별 못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 화면 모니터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 모니터 밑에 LG라고 써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게 그 메뉴 버튼이에요. 얘를 누르면 모니터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뭐 읽기 모드, 뭐 사진 모드, 영화 모드, 게임 모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밑에 모니터에 화면 조정하는 거. 거기에 색약 기능을 설정을 하면, 저는 색약이 아니라서 이거를 지원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근데 몸이 눈이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가족이 있다 그러면 이런 모니터를 쓰셔야 좋겠죠. 그런 거. 색약. 또 하나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CPUG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요, 요 CPUG라는 앱이 있어요. 오른쪽 거 말고 왼쪽 거. CPU ID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CPUG인데, 요거 얘를 여러분 댁에 설치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시면
앱을 설치하시면 이 CPU지 앱이 깔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면 내 스마트폰이 CPU가 어떻게 되고 화면 장치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센서가 어떤 게 작동되고 하는 게 떠요. 스마트폰은 진짜 복잡해요. 센서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입니다. 안에서 근접 센서, 우리 전화하려고 이렇게 볼에다 갖다 대면 화면이 꺼지죠? 그게 근접 센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전화기를 손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통화 중에 꺼내놓으면 화면이 보이는데 손을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꺼져요. 가까운 곳에 뭐가 물체가 있으면 화면을 차단시켜 준단 말이야. 그리고 조도 센서, 밝기도 측정해 줘 가지고 밝기에 따라서 어두운 데 가면 밝아지고 밝은 데 가면 어두워지게끔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 센서, GPS라는 GPS 그런 것서부터 해가지고 수평 센서, 자기장 센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거를 다 보실 수가 있어야 돼. 나는 100만 원 주고 핸드폰을 샀는데 어떤 기능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좋아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실행해 보시면, 설치하시면 돼요. 한번 설치해 보시고 대략 이런 거다라고 알고 나면 뭐 지우셔도 되지. 뭐 몇 날 며칠 볼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USB 2.0과 3.0, 3.1이 있어요. USB 2.0은 뭐 검정, 빨강, 뭐 흰색, 뭐 종류별로 있습니다. 3.0은 하늘색이죠. 파랑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3.1도 하늘색, 파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3.1은 다르죠, 모양이. 3.0하고 3.1하고 모양새가 달라요. 여러분들 요즘 새로 갤럭시 새 제품들 보시면 밑에 충전기 닿는 단자가 C타입이라고 하는, C타입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3.1이에요. 자, 얘는 속도가 얼마큼 차이 나냐면 480MB, 얘는 속도가 얼마냐면 5000, 얘는 10,000. 요거는 다른 말로 5GBps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10GBps라고 해요. bps는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라고 합니다. bps는 비트 퍼 세컨드,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트가 뭔지 또 알아야지. 비트, 그렇죠. 비트는 영어로 이제 비트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0 또는 1, 이걸 비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 신호는 0이냐 1이냐 두 가지 신호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신호가 1초 동안에 얼마나 가느냐. 그러니까 메가니까 100만이죠. 100만. 그러니까는 100만, 1000만, 억, 4억 8천만 개의 비트가 가는 거예요. 0이냐 1이냐 신호가. 그런데 USB 3.0은 50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USB 메모리보다 3.0을 쓰면 10배 빠른 거지. 쉽게 말해서 10배 빠른 거야. 3.1은 20배 빠르고. 좋겠죠. 빨라야 좋을 거 아닙니까? 느린 거 사갖고 뭐 하려고. 여러분들 그 뒷사람 컴퓨터를 한번 보실래요? 뒷사람 본체? 내 본체는 보기 어려우니까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이 그림 보이세요? 여기요? 이게 이제 우리 메인보드 그 뒷면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1번은 마우스, 2번 이거는 키보드. 이걸 PS2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요거 잘 안 쓰고 USB식을 쓰잖아요. USB. 근데 여기는 아날로그. 아까 우리 파란 거로 돼 있던 거. 밑에 요거는 디지털. 아까 하얀색. 그리고 HDMI. HDMI 보이세요? 우리 본체에는 이렇게 4번 HDMI가 없었어요. 모니터는 HDMI가 있었는데 본체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9번은 USB 3.0인데 C타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위에 5번 하늘색 단자 꽂혀 있죠. 이게 이제 USB 3.0. 그리고 검정색은 2.0. 그러니까 3.1은 더 좋아요. 더 좋은데 3.1을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대부분 3.0은 지원해요. 요즘 나오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은 다 3.0이 있습니다. 이 3.0 단자에다가 3.0 메모리를 꽂아야 10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검정색 단자 있잖아요. 우리 본체 앞에 여기다 3.0 메모리를 꽂으면 2.0보다는 좀 빨리 움직이지만 10배씩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앞면에는 없어. 뒷면에만 있잖아요. 뒷면에. 제가 지금 사용하는 USB 메모리 3.0을 쓰는데 여기 강의하러 오면 제가 고개 수그려 가지고 컴퓨터 뒤에다 꽂거든요. 여러분은 앞자리로 오셔가지고 자기 꽂아야 되겠지. 만약에 빨리 움직이시려면. USB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건데요. 동시에 127개까지 꽂을 수 있어요. 근데 꽂을 데가 없지. 꽂을 데가 없잖아요. 허브라고 있어요. 허브. 여러 개를 꽂는 장치를 팔거든요. 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잠깐 적어볼까요. USB 허브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꽂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꽂아서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허브들이 있어요. 허브들. 이건 하나, 둘, 셋, 4개. 이런 허브를 사가지고 여러 개를 꽂으면 요거는 카드 리더기, 디카 메모리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3.0 단자에다 꽂고 메모리를 밖에서 꺼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시중에 많이 팔아요. 저는 제가 지금 쓰는 게 17개까지 꽂거든요. 허브에다가 여러 개를 꽂으면 17개의 USB 메모리 꽂아놓고 그냥 붙여넣기 하면 17개 한꺼번에 쫙 복사가 되지. 그 다음에 메인보드 뒷면에 8개. USB 단자가 많으면 여기 보세요. 이 집 정신 하나 없어. 이게 몇 개짜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옆면에도 꽂고 윗면에도 꽂고 여기 버튼들이 있네. 한 20 몇 개 꽂는 것 같은데 와 28포트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사면 뭐 끝장이 뭐 딱 해결 보내. 뭐 엄마한테 혼나. 뭔 정신없이 이런 걸 샀냐라고 하겠지. 근데 요거는 3.0이고 이거 2.0이고 에이 뭐야. 3.0은 2개밖에 없어. 나머지 다 2.0이야. 안 사. 3.0을 써야지. 3.0을 그렇잖아요. 이거 별로 안 좋네.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런 허브를 사시면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어요. 아까 HDMI 말씀드렸어요. HDMI는 비디오, 오디오가 같이 송출돼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플레이 포트도 똑같이 송출이 돼요. 썬더볼트는 더더욱 좋아요. 썬더볼트는 뭐 비디오,
오디오, 그 다음에 USB, 뭐 그 다음에 외장 하드 등등 주변 장치들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썬더볼트는. 근데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보드에 썬더볼트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노트북에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노트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검사를 해 볼게요. 거기다가 썬더볼트라는 거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썬더볼트. 여기 썬더볼트가 나왔는데요. 썬더볼트는 라이트 피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도 나와 있는데,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와 같이 사용하고 USB-C 타입과 같은 단자를 사용하고 2011년에 발표가 됐는데 맥킨토시 컴퓨터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얘가 이제 빠르기를 봐야 돼. 썬더볼트가 얼마나 빠른지. 말이 안 나왔다. 썬더볼트 다시 썬더볼트 3를 볼게요. 요즘은 3까지 나온 것 같은데, 얘를 좀 볼까요? 여기 썬더볼트 1, 2, 3가 있는데요. 속도가 얼만큼 나가는가 봐야지. 와, 썬더볼트 3는 40기가예요. 속도가 40기가. USB 3.1은 10기가인데, USB 3.1은 10기가라 그랬잖아 아까요. 어디 갔어? 여기 10기가 그렇잖아요. 10기가. 근데 썬더볼트는 최신이 이제 썬더볼트 3까지 나왔는데, 썬더볼트 3 방식은 40GB 40GB 기가 bps. 그러니까는 USB 3.1보다 4배나 빠른 거죠. 그러니까 뭘 못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빠른데. 우리 지금 인터넷이 기가 인터넷이라고 하죠. 기가 1기가 보통 100메가 쓰다가 1000메가 1기가라고 하거든요. 기가 인터넷, 기가로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지금 그 5G 인터넷 들어보셨죠? 평창올림픽 할 때, 동계올림픽 할 때 5G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영상을 송출하고 그랬거든요. 5G가 한 5기가? 지금 1기가를 쓰는데 그것도 빠른데 5기가 그러면 어때요?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근데 썬더볼트는 40기가야. 5기가는 놀지도 않아 같이. 그러니까 만능이에요, 만능. 여기다 다 꽂으면 돼. 다 꽂으면. 외장하드도 꽂고 뭐도 꽂고 알아서 다 보내고 받고 다. 원체 빠르니까. 근데 아직까지 저 썬더볼트가 비싸서 특히 우리 강의실은 저런 기능 없어도 컴퓨터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썬더볼트 지원되는 메인보드가 아닐 거라고. 교육자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컴퓨터가 한 10년 된 거를 쓰고 있는데, 10년 된 거를 10년 전 쓰다가 교체했어요. 교체하면서 중고 제품을 교체했는데, 중고 제품을 한 3년 전에 교체했는데 벌써 그게 한 1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된 제품을 교체한 거야, 중고로. 벌써 3년이 지니까 10년 된 거죠. 앞으로 한 2, 3년 더 쓰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성능이 더 떨어질 것 같고. 저도 최신 거 좀 써보고 싶거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최신 거를 조립하게 되면은 썬더볼트 3가 지원되는 거로 딱 조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썬더볼트용 모니터, 썬더볼트용 뭐 이런 거를 쓰면 진짜 뭐 경주용 차량 타고 왔다 갔다 하듯이 빨리 움직이겠죠. 아직까지 그렇게 빠른 일은 없는데, 제 업무가. 예.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컴퓨터를 조립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어디 가서, 다나와에 가서 텔레비전, 난 텔레비전을 이번에 새로 바꿀 거야. 그럼 텔레비전을 보시면 돼.
그럼 텔레비전도 쫙 나오고. 근데 이 텔레비전이 비싸네요, 그렇죠? 비싼 거는 뭐 별로 안 비싸요. 3천만 원밖에 안 해요. 누가 사주면 받지, 내 돈은 안 사고.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궁금하시면 다나와에 가서 저는 봐요. 또 뭐 밖에 외출할 때는 이제 뭐 하이마트 가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쪽을 많이 보니까 노트북도 볼 수 있고, 노트북 주변 기기도 있네요. 노트북 주변 기기는 뭐가 할까? 아, 이런 거. 쿨링 패드. 노트북에 열이 나잖아요.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안 뜨거워요. 무릎에 올려놓고도 이상 없는데, 제가 쓰는 제 노트북은 무릎에 올려놓으면 화상 입습니다. 겨울철에 걔를 틀어놓으면 더워요. 여름철엔 안 틀어요. 뜨거워서. 근데 요런 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요 밑에 여기다가 노트북을 올려놓으면 열을 밖으로 빼내니까 좀 기계가 좀 덜 덥죠. 이런 거. 전 나무젓가락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니까 독서대 있죠, 독서대. 독서대에다가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통로가 있으니까 열이 좀 덜 나더라고요. 뭐 이런 거 좋은 거 사셔도 되는데 뭐 굳이.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아까 모니터 여러분 보셨잖아요. 모니터가 의외로 비싸잖아요. 근데 이 어떤 모니터가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용도에 맞춰서 사셔야 되니까. 근데 그 말은 아셔야 돼요. 해상도. 이거는 아셔야 돼, 해상도. 그러니까는 해상도라는 말은 뭐 디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해서 해상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화면 장치를 가로 세로, 또는 화면 장치가 아니고 사진 가로 세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가로가 4000, 세로가 3000, 그러면 얘는 1200만 화소가 되는 거예요. 해상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는 종이 있잖아요. 모는 종이. 그 한 칸을 화소라 그래요. 픽셀.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시거나 디카를 사시면 뭐 2000만 화소다, 1200만 화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1200만 화소라는 거는 뭐 4000에 3000이면 1200만이 되고, 뭐 5000에 3000 그러면 1500만 화소가 되고, 그 화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니터를 사실 때도 해상도가 필요해요. 해상도가. 그러니까 1200만 화소, 그럼 가로가 얼마냐, 세로가 얼마냐, 이걸 우리가 보통 해상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해상도에는 HD, 풀 HD, 울트라 HD, 줄여서 우리는 UHD라고 하죠. UHD. 얘는 FHD. 이거는 그냥 HD. 근데 그 전에 SD도 있었어요. SD는 비디오 있죠. 비디오. 우리 비디오 해상도. 이게 한 720 정도 될 거예요. HD는 1280. 얘는 1920. 얘는 3840. 일명 4K라 그래. 4K. K가 1000이거든요. 1024. 그러니까 이거는 4 곱하기 1024. K가 키로라고 하는 건데, 수학에서는 1000이라고 하지만 컴퓨터는 1024라고 하거든요.
4K 모니터. 사실은 4K면 4096이죠. 4096이지. 그래서 4096짜리 4K도 있고 3840 4K도 있고 그래요. 5K도 있습니다. 5000. 6K도 있고요. 그런 모니터는 비싸요. 맥켄토시에서 5K 모니터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면 이번 동계올림픽 할 때 또는 저번에 뭐더라 하얀 거탑인가 하는 드라마 김명민 씨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방송했었잖아요. 의학 드라마 병원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 그게 UHD로 송출했거든요. 방송국에서. 그럼 여러분 댁에 있는 텔레비전이 UHD TV가 경우라면 그 UHD 방송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저희 집 텔레비전은 UHD 텔레비전이 아니니까는 아무리 UHD로 송출해줘도 저는 못 보는 거고, 가정에 보급되는 영상은 HD 영상입니다. 1280이라고 봐야 되나 1080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라마 하는 거 있잖아요. 뉴스 시간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송들은 다 HD 영상으로 와요. 풀 HD로는 안 나와요. 모니터는 풀 HD 모니터인데 영상은 HD로만 와요. 드라마나 이런 게. 그러니까 풀 HD는 HD에 가로 세로 2배 정도 되니까 4배 정도 크기가 되죠. 해상도가. UHD는 풀 HD에 가로 세로 2배니까는 쉽게 말하면 HD 영상이 16개가 보여요. UHD 텔레비전 안에 케이블 TV 방송이나 이런 것들 일반적인 방송이 16개 화면이 보이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골라보다가 마음에 들면 딱 그래 선택하면 되지. 예전에 UHD 그 광고할 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텔레비전을 UHD 텔레비전을 사셔가지고 UHD 방송을 보시면 되죠. 그런데 저희 집은 케이블 TV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 있지 않습니까? 안테나로 수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여러분이 사실 때 케이블 TV를 통해서 셋톱박스를 통해서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서 UHD 영상을 보시게끔 하는 건 다 돼요. 근데 저희 집은 케이블 TV나 IPTV를 보지 않고 일반 안테나를 연결해서 텔레비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 안테나로도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냥 덥석 텔레비전을 싸게 사면 공중파 방송을 수신을 못해요. 복잡하죠? 텔레비전 구매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인마트 가서 막 공부하면서 배워가지고 구매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비싼 거면 다 되는데 저렴하게 살려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텔레비전에 가서 여기 가전 TV에 가면 선택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당연히 4K를 해야 되고요. 지상파 UHD가 돼야 돼.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텔레비전을 골라야 되거든. 이런 텔레비전만 된대. 못 사. 이거 못 사. 그렇잖아.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에이, 왜 그래? 저번에 봤는데 100만원짜리 다 팔렸나? 고장났나 보다. 안 파나 보다. 요 방송 수신되는 거를 UHD 방송 수신되는 거를 제가 골랐는데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HDR 지원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제가 말 나온 김에 잠깐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HD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두운 데 가면 어두워지고 더 밝게 보이고 밝은 데 가면 어둡게 보이죠, 화면이. 근데 밝은 곳에 가서 밝게 보여야 돼. 그리고 영상이 선명하게 나와야 돼요. 어두운 거 밝은 게 쫙 뚜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HDR 기능이라 그래요. HDR 기능.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UHD 텔레비전들은
그 HDR 기능이 지원되더라고요. 4K 모니터 호환되는 것까지 하려면 어떻게 된다? 4K 모니터도 호환되는 걸 사려면은 다 비싸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저렴한 텔레비전은 얼마나 갈까? 쌌는데 100만원짜리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집에서 몇 개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커지는데 이름 못 사 텔레비전. 너무 비싸.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텔레비전을 이제 샀단 말이야. 이제 텔레비전을 샀는데 500만원짜리 사든 1000만원짜리 샀는데 텔레비전 뒷면을 봐야 돼. 뒷면 어디 갔더라. 뒷면이 봐야 되는, 뒷면이 안 나온다. 이 뒷면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게임기도 연결하고 뭐도 연결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연결할 수 있는 제품들, 그게 비싸다 그랬으니까 찾아봐야 돼. 제가 찾아본 거에는 뒷면에 연결하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쓰는 텔레비전은 게임기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어차피 게임들은요 UHD 지원되는 게임기는 없거든요. 아직은 일반 텔레비전이면 다 게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UHD TV를 하나 비싼 맘 먹고 로또가 당첨되면 사야죠. 그래서 하늘에 기도를 했대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그러더래. 로또나 사라. 사지도 않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보지. 저도 이제 사놓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업스케일링이라는 기능도 있네. 일반 영상을 UHD 영상만큼 끌어올리는 거야, 선명하게. 그런 기능이 되는 텔레비전이 더 좋지. 얘는 평면이고 아까 어떤 건 곡면이고. 곡면이 요즘 좋죠. 휘어진 거. 아직은 뭐 왜냐면 저희가 방이 좁아서 큰 거 사면 벽 뚫고 나가서 봐야 되거든. 그래서 아직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나와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많이 보세요. 여기는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가격을 비교해 주는 사이트니까 가서 보시고 그 매장에 이제 클릭하시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공부한 게 되게 많은데 아까 요거는 과제로 여러분 꼭 제출하세요. 꼭 프린터로 인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공부하셨다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지. 우리 성인 학습자들은 과제물 제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공부했어요 라고 하면 돼. 바빠서 공부 못하면 또 다음에 하면 되고. 그렇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다니실 때는 케이블도 꼭 갖고 오세요. 스마트폰 케이블 아시죠? USB 케이블 꼭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문자로 준비사항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